추워졌어요 지금. 문제 보겠습니다. 페이지 166쪽. 자, 명제가 뭐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차근차근.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 명제 뭐가 좋을까? 뭐라 할까? 이렇게 하자. 이거 명제일까요? 무궁화는 꽃이다. 명제죠. 근데 그냥 명제가 아니라 참인 명제라고 할 수 있어.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그냥 막 떠오르는 대로 막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명제예요?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예요. 무슨 명제? 거짓인 명제인 거지. 악어 조류 아니지, 그치? 그쵸? 얘는 거짓인 명제. 그러니까 너네들이 속으로 얘 거짓인데, 참인데 이렇게 속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명제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명제 한번 다시 써볼게. 명제라는 건 뭐냐? 참 또는 거짓을 어떻게 명확하게 뭐 할 수 있는 거? 판별 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해주는 거고, 그래서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부정 보겠습니다. 명제 부정. 명제 부정. 명제 P에 대한 보통 우리 명제는요 거기 위에도 써 있는데 소문자 P, Q, R 이렇게 쓸 거야. 명제는 소문자 P, Q, R, S 뭐 이런 식으로 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 명제 부정은 거기 있는 소문자 P에다가 뭘 붙이는 거래요? 앞에 물결무늬 붙이는 거를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명제 부정은 P가 아니다 해주는 거고, 이걸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쓸 수 있어? 요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 거기 써있어. not P 이렇게 읽어줍니다. 밑에 써있어요. 박스 밑에 물결무늬 P는 P가 아니다 또는 not P라고 했는데 선생님도 not P라고 할 거야. 그래서 P의 부정은 뭐야? not P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돼 있는 거를 부정하면요 이게 상수되면서 그냥 P로 원래대로 문장이 돌아옵니다. 이렇게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명제랑 구분되는 게 뭐냐? 조건입니다. 조건. 여기 조건 한번 볼게요. 또 넘겨서. 조건. 지금 명제랑 조건은 좀 달라요. 조건 뭐라 돼 있어? 읽어볼게.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그 변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별. 자, 앞에 보시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식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면 참 되죠? 그치? 근데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0 더하기는 0은 아니죠, 그치? 그러면 어떨 때는 참이 되고 어떨 때는 거짓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이나 문장을 우리가 조건이라 해주는 거야. 얘는 조건이에요. 이거 x 플러스 1은 0이다.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너네들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법칙 때문에 뭐다 무조건 조건이 되는 거야.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지금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돼 있어. 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판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변수가 포함된 식 또는 문장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으로도 될 수 있다. 그런 식이나 문장을 조건이라 해줍니다.
조건은 거기 뭐야? px, qx, rx라고 쓴다고 돼 있는데 오른쪽에 pq를 나타내게 된다. 즉 조건이랑 명제는 결국 같은 문자 가지고 다를 수도 있다. 오케이? 근데 보통은 우리가 조건을 pq를 많이 쓸 거고요. 원래 식 자체를 좀 길게 쓰면 이제 명제라고 보면 되는데 이때 우리 얘 보면 자 한번 써 한번 볼게. 이렇게 써요. 이런 값들은 다 얘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값이야.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참이 되는 값은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1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식이나 문장을 이 참이 되게끔 하는 값이 뭐냐면 그걸 뭐하는 걸? 진리집합을 해줍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이라는 걸 볼게요. 네 번째 진리집합. 조건에 해당하는 식 또는 문장을 뭐로 만드는? 문장을 뭐로 만드는? 참으로 만드는 값의 모임. 이걸 우리가 진리집합이라 해주시면 되는 거 알겠죠? 아예 명제랑 조건 다릅니다. 거기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진리집합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넘겨서 그다음에 조건의 부정도 마찬가지. 조건의 부정도 마찬가지. 조건의 부정도 마찬가지로 뭐야 나피라고 해주면 돼. 근데 얘는 진리집합이랑 관련된 거 있어요. 진리집합. 자 우리 보통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써주고요.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써줄 거야. 그러면 나 P는 그거의 진리집합 뭐가 돼요? P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P가 아닌 원소들인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not Q는 똑같이 Q의 여집합을 쓴다. 이게 이제 조건의 부정이에요. 조건의 부정은 보통 그 문장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쓰는 것보다는 진리집합의 여집합을 찾아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조건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여섯 번째 많지? 뭐가 많아? 또는이나 그리고 조건 P 또는 Q 그 다음에 P 그리고 Q 이 표현은 앞에서 배웠던 교집합과 하집합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P 또는 Q는 거기 뭐라 되어 있니? P 또는 Q 진리집합의 합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랑 Q에 또는이면 얘 또는 얘니까 합집합 의미로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얘는 진리집합의 합집합이야. 두 번째 P 그리고 Q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걸 찾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거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를 했을 때 그거에 교집합으로 들어간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부정인 거 똑같아. 부정인 거 똑같아. 자, 한번 볼게. 자, 이거에 부정해볼게. 이거에 부정. 그러면 P랑 Q를 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는은 그리고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P의 부정은 P의 여집합, Q의 진리집합의 부정은 Q의 여집합, 합집합은 그리고로 바뀌는 교집합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지. 밑에도 같은 원리를 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 볼게요. 말로 하는 게 좀 많을 수도 있어. 필수 문제 1번은 말로 해볼게요. 명제인 것을 찾고 참거짓 판별 1번 소수는 홀수이다. 명제 아니야? 명제 아니야? 명제죠? 참 거짓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 자, 소수는 홀수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뭐가 안 되죠? 2가 안 되잖아. 2 그치? 2는 아니지. 그러니까 거기서 딱 말할 수 있잖아. 삼각형의 세 내가 크기면 180도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거. 알고 있는 명제, 참인 명제야. 그 다음에 3번은요. 저렇게 부등식으로 나오는 경우에는요. x값에 따라서 참거짓 구분되지 않나요? 그럼 얘는 조건이야. 명제가 아니라 알겠니? 1, 2, 3번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넘어갑니다. 필수 2번. 어려워요. 명제 참여할 때 용어 자체가 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두 조건 PQ가 다 같을 때, 자 P 조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Q 조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P 조건과 Q 조건의 진리집합은 요 부등식 만족하는 모든 X, 요 부등식 만족하는 모든 X가 되는 거지? 자 1번 보겠습니다.
not P. 그럼 뭐야? 지금 나와 있는 부등식의 반대를 써주면 돼. 그러면 x가 1보다 크다, 4 이하다. 그럼 이거의 반대는 x가 1 이하다. 또는 x가 뭐다? 1, 4보다 크다가 이렇게 그러면 되겠고. 두 번째, not P 또는 Q. 또는 아까 뭐라고요? 합집합 개념으로 들어간다 했어. 그럼 이 범위에다가 요 범위에 대해서 공통인 거 아니야? 합쳐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3보다 작다, 1 이하다. 얘가 더 큰 범위죠? 그래서 큰 범위 써줘야 돼. 다시 4보다 크다, 5보다 크다, 5보다 크다 더 큰 범위죠? x가 5보다 크다. 3보다 작고 5보다 작다. 틀렸는데? 4보다 미안해. 5가 공통인 거구나. 4부터 이렇게. 다음 3번. P 그리고 낙Q. 그럼 낙Q부터 찾아볼까? 우리 낙Q는 부정하는 거지? 그럼 이거의 부정은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이거 바깥으로 퍼지는 범위니까. 등호는 없으면 등호 붙여줘야 돼요. x가 3 이상 5 이하. 그 다음에 그리고 뭐야? 공통범위. 그래서 이거랑 이거의 공통범위 어떻게 돼요? x가 3 이상 4 이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서 두 번째 명제 이제 만드는 거 한번 해봅시다. 명제 파트는 지금 보면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해주셔야지만 어떤 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겠죠. 명제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정리해줍니다. 처음에 자, 지금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하나의 명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P이면 있는 거 알려줄게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어줍니다. 두 조건 PQ를 이루어진 명제 P이면 Q이다 기호로 P 화살표 Q 각각 이면 이거 앞에 거 뭐라고? 가정. 뒤에 뭐라고요? 결론. 자, 그럼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자,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참이려면 이 명제가 참이기 위해서는 이걸 성립하면 됩니다. 즉, 이 조건의 진리집합과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비교했을 때 이 진리집합이 요 진리집합에 포함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니면 거짓이라는 거지. 오케이? 이거 외에는 다 거짓이야. 얘가 얘 포함되면 참, 얘가 얘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 이렇게 판단하는 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P가 어떤 식과 문장이 나올 거고 Q가 어떤 식과 문장이 나올 거야.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문장을 만족하는 참인 원수 다 모아놓고 그 원소가 이 Q 안에 다 들어가 버리면 무조건 얘가 참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의 진리집합이 요거, 이거의 진리집합이 이거일 때 이런 벤 다이어그램일 때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저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1번이면 우리가 어느 부분, 요 색칠된 부분에 지금 요 Q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이런 부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뭐라고 썼어요? 내가 발레라고 썼어. 그쵸? 발레라고 해. 이런 부분을 발레라고. 즉 QP 차집합 Q에 들어있는 부분이 발레인 거죠. 만약 여기가 공집합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발레가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발레가 있냐 없냐를 따져주고 싶으면 P 차집합 Q가 공집합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써있죠? 개념 설명서 여기 써있어. 밑에 172쪽 거기 보면 이제 밑에 거기 박스 밑에 그림 보면 P랑 Q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런 그림 보이죠? 그래서 여기 색칠된 부분보다 발레라고 한다. 저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 뭐야? P 차집합 Q다. 그래서 이게 공집합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게 발레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거 똑같다. 알겠지? 개념 끝. 문제 볼게요. 필수 3번.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참거짓 판별은 뭐라고? 요거 이용하는 거 요거. P가 Q의 진리집합인지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는지 1번
헷갈리면 안 돼. 3의 양의 배수 2면 6의 양의 배수이다. 우리 3의 양의 배수에 대한 진리집합을 P로 잡아서 한번 써볼게요. 3, 6, 9, 12. 그 다음에 6의 양의 배수를 Q로 잡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6, 12, 18. 어떻게 되니? 요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요 안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럼 뭐라고요?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짓인 명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값들 4, 9 이런 값들이 발레가 되는 거죠? 틀렸죠? 그래서 1번은 거짓. 그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들어와 있는 거 봅시다. 얘 인수분해하면 얘 방정식 풀 수 있죠? 진리집합 찾으려고 방정식 푸는 거야. 얘 진리집합 어떻게 돼요? 1, 2.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진리집합, 이 조건을 만족하는 참이 되게끔 하는 진리집합 1, 2.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Q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P에 있는 1, 2가 Q에 들어있죠? 그러면 얘는 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얘는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애매해. XY가 무리수이면 X 더하기 Y가 무리수이다. 그럼 요 XY가 무리수인 상황에서 합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 합이 무리수만 있냐라는 건데 아니야. 발레 될 수 있어. 발레가 뭐 있냐면 X가 루트 5고요. Y가 마이너스 루트 5면 더하면 뭐가 돼요? 둘 다 무리수는 만족하잖아. 더하면 0이라는 유리수가 되는 거지. 따라서 이번 면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발레가 되겠습니다. 거기 뭐 2랑 루트 1로 했죠? 마이너스 루트 1. 그 다음에 필수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 같을 때 not P이면 Q. 자, 오케이. 그럼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뭐라고? 여집합. Q의 진리집합은 Q. 그럼 요렇게 돼야지만 참이 되는 거냐, 그치? 자, 근데 우리 요렇게 되지 않는다는 건 뭐야? 발레가 있다라는 건데 발레는 뭐라고요? P 차집합 Q를 의미한다 했지? 맞지? 그러면 P의 여집합, 차집합 Q를 의미하는 거죠? 요거를 발레 찾으면 돼. 알겠지? 요게 발레야. 얘가 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 이거에서 이거의 차집합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차집합은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교집합의 여집합을 바꿀 수 있죠? 요렇게. 우리 이거 찾으면 돼. 그럼 이거 뭐야? 여집합 묶으면 드 모르가의 법칙에 의해서 교집합은 합집합 바뀌죠? 그럼 합집합의 여집합 부분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발레인 부분이 되겠지? 합집합의 여집합은 뭐라고 해요? 6이랑 10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필수 5번. 전지집합에서 두 조건 P, 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하자. 명제가 참일 때, 이 명제가 참이래. 자,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거는 같은 말이 뭐예요? 이거의 진리집합이 이거의 진리집합에 포함된다. 자, not P의 진리집합은 Q에 할게요. P의 여집합 포함된다. 뭐에? Q의 부분집합으로. 자,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전지집합 있고 뭐가 더 커? Q가 더 크고 뭐가 더 안에 있어? P의 여집합. 자, 이러면 1번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지. P는 아니야. P의 여집합이 부분집합이야. 2번 Q가 P에 포함이냐? 자, 참고로 P는요 이 노란색 부분이 P의 여집합. 맞지? P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그게 P잖아. 근데 이 노란색 부분은 Q를 다 품고 있지 않아요. 왜? 여기가 지금 뚫려 있잖아.
여기가 지금 뚫려있죠? 여기가 지금 뚫려있기 때문에 2번도 틀렸네. 3번 P랑 Q의 부분 교집합은 뭐야? 여기지 여기. P랑 Q의 교집합은 여기니까 틀렸고요. 4번 P랑 Q의 합집합은 전체집합 맞죠? 맞지? P, Q가 이거고 그 다음에 겉에 있는 부분을 포함한 부분이 이제 P 부분이니까 두 개 합집합은 전체집합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P랑 Q는 같다? 이건 말이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린 요 관계식을 만족하는 벤 다이어그램이 지금 이거기 때문에 거기 중에서 만족하는 포함 관계는 4번밖에 없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필수 6번. PQ에 대해서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 자 뭐라고? P이면 Q이다가 참. 이게 참이려면 P의 뭐? 진리집합. 얘가 Q의 뭐? 진리집합. 이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수직선 잘 봐야 돼. 잘 나타내줘야 돼. 자 일단은 나타내 볼게요. Q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 Q의 진리집합은 요 범위 안에 들어있는 X값을 말하는 거죠? 이 안쪽에 P의 진리집합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얘를 이 안쪽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 선택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뭐야? 색깔 왜 이래? 크다로 그냥 들어가. 여기 크다, 여기 크다. 그럼 등호 한번 물어볼게. 여기 등호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미안해. 되지, 그치? 이 등호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4가 A 플러스 1에 같아지더라도 어차피 얘는 뚫려 있잖아. 그치?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고요. 얘는 등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얘도 괜찮죠? 안쪽에 있는 거는 등호가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바깥쪽에 등호 있냐 없냐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호의 여부를 잘 파악하면서 가야 돼. 저건 A가 마이너스 1이야. 얘는 A가 3이야. 공통범위는 마이너스 2하로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틀렸는데 뭐가? 얘 마이너스 2A야? 마이너스 2A구나. 이거네요. 다시 양변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방향이 바뀌죠. 공통범위 이렇게 들어가는 거. 두 번째는 똑같이 해볼게요. 같은 방법입니다. 저기 또 더워졌네. 다음에 대하여 뭐가 not P면 뭐이다 Q다가 참이 되도록 만들어줘라. 그러면 수직선이 또 나타나는데 우리 not P부터 찾아봅시다. not P. not P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을 반대로 쓰면 돼요. 마이너스 3도 작고 3 이상이다. 그럼 바깥으로 퍼지는 거지? 안쪽으로 들어갈 거 만들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에는 등호를 원래 없으니까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3에는 등호가 있으니까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수직선에 한번 표현해 봅니다. 오늘 얘 문제 안 되네? 예. 그럼 이 안쪽에 not P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따라서 그럼 얘는 일단 크다. 얘도 크다. 바깥에 다시 할게요. 바깥에 이 범위 바깥에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 붙여도 되고요. 이 범위 바깥에 등호가 없죠? 그러면 등호 붙이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안쪽에 등호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A는 뭐야? 마이너스 2보다 작고 그리고 A는 뭐야?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공통범위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넘겼어. 모든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야? 명제 역과 대우. 여기까지 해야 돼. 명제 역과 대우까지 할 때.
2개 남았어 2개. 문제 4문제만 더 남았고요. 삼번. 모든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간다는 뜻이고, 어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적어도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한번 읽어볼게. 전체 집합 U에서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라지 P라고 할 때 1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참이기 위한 조건이랑 거짓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 P라는 조건의 진리 집합은 이 문제 나와 있는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랑 같아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모든 x에 다 못 만족해. 하지만 이게 아니면요, 얘는 거짓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거짓 판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냐, 전체 되지 않냐, 이거는 뭐라고? 모일 때, 모든일 때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알겠니? 다 들어가냐, 다 안 들어가냐 이렇게만 따져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이라고 돼 있으면 그럼 얘는 뭐야? 원소가 적어도 하나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공집합이냐 공집합이 아니냐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가 공집합이 아니면 적어도 하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적어도 하나라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참이 되겠고요. 하나도 안 들어가면 거짓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오씨, 그렇습니다. 부러지네 이거. 그래서 밑에 부정도 보겠습니다. 모든의 부정은 뭐라 돼 있어요? 어떤의 부정은 모든. 끝났지? 부정. 그래서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으로 수는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 볼게요. 필수 7번.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풀고 말하는 거야. 전체 집 대신에 이거는 모든과 어떤 관련된 문제는 전체 집합이 필수로 있어야 돼. 자, 기억. 모든 x에 대하여 2x-5보다 작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 얘의 진리 집합이 얘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지만 참이다. 그럼 2x는 6보다 작으니까 x는 뭐보다 작다? 3보다 작다가 진리 집합이 되는 거죠. 법인에 다 들어가 있네. 오케이, 얘는 그러면 참이네. 참이에요. 니은. 어떤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이보다 크다. 얘는 뭐예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만 들어가는데, 그럼 얘는 나와 있는 게 이보다 큰 게 있어? 없어? 크기가? 없지. 이제 공집합이 돼버리니까 틀렸네요. 디귿. 어떤 x라 돼 있으니까 얘도 뭐야?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적어도 하나.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지 않나? 요거 집어넣어봐. 4는 0보다 크다. 성립하죠? 적어도 하나 있으니까 참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리얼.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x다. 이거 맞아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쵸? 안 되는 게 이미 관리가 안 돼. 그래서 다 되냐, 다 되냐, 적어도 하나 되냐,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서 마지막 파트 영재 역화되어 보겠습니다. 이건 또 어렵지 않아요. 용어만 잘 보고 판단하면 돼. 용어만 판단하면 돼. 우리 용어가 잘 몰라서.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에 역을 표현해볼게요. 역. 이거 정이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역이라는 그냥 순서만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Q이면 P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대우는 뭐냐면, 대우는 이 역에다가 각각을 부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역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not P다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알려줄게. 이 명제가 참이면요,
이건 알 수는 없지만 얘는 무조건 참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거는 포함관계가 뭐야? Q 안에 P가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가 Q이면 P다가 성립하나요? 이 변다이그램이? 안 되지. 만약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려면 P랑 Q가 서로 바뀌더라도 두 집합관계가 같으려면 결국엔 두 집합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참이 되려면 얘는 P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이 같을 때는 참임을 확인할 수 있어. 이게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틀린 거예요. P랑 Q랑 같을 때만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서로 바뀌더라도 포함관계가 저걸 만족하려면 이게 두 개 바뀌는 거 아니야. 요 두 개가 바뀌더라도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이러면 가능한 거예요. 알겠지? 요거만 참이 되겠고 얘는 무조건 참이야. 자, 얘의 진리집합이 뭐야? Q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은 보라색. 그 다음에 P의 써줄게. P의 진리집합 뭐예요? P의 여집합. 그럼 뭐야? 주황색. 보이시죠? 보라색이 주황색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원래 문장이 명제가 참이면 무조건 뭐도 참이다, 대우도 참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거기 보면 그래서 밑에 명제와 그 대우의 참거짓 보이죠? 그럼 다시 말해서 얘가 거짓이면 당연히 얘도 뭐가 되는 거야?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가는 거야. 참이냐 거짓이냐 똑같이 갑니다. 마지막 3단 문법 볼게요. 이거 이제 특수한 경우 마지막 3단 문법.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아니다. 둘 다 참이면 P이면 아니다도 참이 되겠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 P이면 Q이다가 만족하려면 뭐 안에? Q 안에 뭐가 있는 거야? P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Q이면 아니다가 참이면 Q가 R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면 P가 Q이다, P이면 Q이다 성립할 수 있는 거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우리가 이거를 증명할 수 있겠죠. 3단원법이라 3단계. 이렇게. 그럼 이거 합쳐지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관련된 문제 볼게요. 세 문제 풀고 남은 시간 동안 정리할 시간 됩니다. 다음 명제 역, 대우, 말하고 참, 거짓 판별해라. 1번. 자, 얘 참인가요? 이 명제 참인가요? 참이죠. 1 이상이면 합은 당연히 2 이상 되는 거지. 일단 얘가 참이니까 대우도 뭐일 수밖에 없어? 참일 수밖에 없어. 근데 대우, 역하고 대우 둘 다 보여볼게. 역은 순서 바꾼다 했어. 이게 여기야. 그 다음에 대우는요? 대우는 이거에 부정까지 하는 거라 했어요. 그리고야, 이 콤마는 건 그리고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또는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얘가 참인지는 원래 문장이 참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참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참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 진리집합이랑 이 진리집합은 같을 수는 없지. 맞죠? 우리 x 더하기 y가 2 이상이건 이런 경우 있잖아. 3, 0. 이것도 2 이상이잖아. 하지만 여기에 얘가 3, 얘가 0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거짓인 명제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xy의 곱이 2이면 x가 1 또는 2이다. 말이 되니 이거? x가 1이거나 1이 아니거나 또는 y가 2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의 역부터 보겠습니다. 역 순서 바꾸죠.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또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면 얘가 참이거든요. 또는이라 틀린 거야. 그럼 얘를 만족하고 얘는 못 만족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1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3이야, 뭐 2가 아니다가 아니라 1이 아니고 얘는 그럼 다른 거는 사람 숫자 상관없는 거야. y. 그럼 얘가 예를 들어 x가 0이야. 다시 할게. x가 2야. y가 1이야. 곱해도 2가 만들 수 있잖아. 아니네. 2를 만들면 안 되는구나. 얘가 1이야. 잠깐만.
x가 1이 아니고 또는 y는 2가 아니다. 얘는 1이 아닌 모든 수 다 말하는 거고 얘는 2가 아닌 모든 수 다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럼 얘가 예를 들어 1이야. 얘가 3이야. 맞네? 그럼 둘 다 아닐 때, 오케이, 둘 다 아닐 때 x가 2야. 1이야. 이래도 2가 되는 거죠, 그치?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는데 얘는 성립하죠. 그러니까 얘는 말을 못하지. 거짓이죠? 그래서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거짓이야, 거짓. 그 다음에 대우. 대우는 뭐라고? 방금 거를 부정하라고요. 있다. 그리고 또는 뭐야? 그리고로 바뀌고 2다. 그러면 2가 된다. 이거 맞죠? 얘가 1이고 얘가 2면 곱한 건 2니까. 그래서 얘가 참이니까 얘도 참이 명제가 되는 거고 얘는 거짓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다음에 세 번째. A 합집합 B가 B면 A랑 B,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이거에 역부터 한번 써봅시다. 역은 어떻게 돼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합집합 B는 B다. 이거 맞거든요. 이거 맞아, 그렇지?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 합집합 B는 B가 더 큰 집합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 그럼 이게 여기 좀 참이면요 대우도 참일 수밖에 없어요. 대우는 방금 거 부정을 했지.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 합집합 B는 A다. 당연한 거지? 이런 식으로. 결집합이구나. 맞냐? B가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2다니까 아니다가 바뀌는데. 이렇게 맞죠? 참이 되겠습니다. 9번 10번 볼게요. 무슨 문제 볼까? 이거 지우고 할게요. 우리 그 명제 문제 풀 때 이런 또는이라는 표현 보이면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 근데 이 명제가 문제에서 뭐라 되어 있냐면 참일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방금 그래서 말했듯이 명제가 참이면 뭐도 참이다, 대우도 참이라 했지. 또는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풀 때 우리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바꿔줘야지만 참인 걸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는으로 되어 있으면 또는으로 풀지 마. 그리고로 바꿔서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로 바꾸자는 건 뭐다? 이 명제의 대우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대우를 한번 써볼게요. 대우 어떻게 쓴다고? 순서 바꾼 다음에 부정해주는 거지. 이면 바꾼 다음에 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끝. 그래서 x가 2야, y도 1이야. 그러면 합이 몇이야? 3이야. 그럼 a 플러스 1이 몇이라는 거야? 3이 돼야지만 이 부등식 만족할 수 있죠? 그래서 a는 2이다가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장에서 또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그 문장이 참인 문장이다. 그럼 뭐 이용하라고? 대우도 참인 걸 이용해서 그리고로 바뀌게끔. 그래서 겹치게끔 해주는 거지. 마지막 필수 10번. 3단 논법. P이면 Q이다. not R이면 not Q다가 모두 참일 때 참인 명제를 뭐라? 자, 풀기 전에 자, 우리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라 했으면 이거에 각각의 대우도 참이어야 돼. 대우는 어떻게 한다고? 순서 바꾼 다음에 부정. 다시 순서 바꾼 다음에 부정. 그럼 이 4개 문장이 다 참이에요. 그러면 3단문법 하기 전에 참인 문장 찾아볼까? 기억 P이면 Q이다. 안 나오냐 좀 볼게. P이면 Q, Q이면 연결되죠? P이면 R이다 되지? 그래서 기억 맞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러면 기억 P이면 R이다가 참이면 모두 참인 거야. not R이면 not P다. 대우도 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니은도 참인 걸 확인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not P는 not R이다 볼게요. not P가 따라왔나 했는데 not P는 만들 수가 없네. not P부터 시작하는 거 만들 수 없어. 이거 틀렸어. 니은, 리을. not Q면 not P다. 여기 있지? not Q면 not P다. 맞고 미은 Q이면 not R이다. Q이면 R이라고 돼 있죠? not R이 아니라 그쵸?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숙제는 여기 페이지 183쪽까지 연습 문제 스텝업, 그다음에 확인 체크 풀어주면 되겠고요. 남은 시간은 지금 했던 거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자. 연습 문제. 여기 뭐야? 178쪽 풀어보시고요. 178쪽 풀어보시고요. 여기만 풀면 되겠네. 178쪽에 네 문제. 424번부터 427번까지. 나머지는 확인 체크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테스트 보느라고 시험 진도를 많이 못 나가서 많이 못 나갔었나? 여튼 앞 시간에서 좀 많이 나갔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했던 점. 오늘 한 거는 영상 다시 보시면서 놓친 부분 있으면 꼭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빠르게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빨랐거든요. 많이 빨랐어요. 앞에 진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빨리 했다.